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 지금 녹화하는 시간은 2025년 5월 9일 0시 48분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왜 잠을 안 자고 지금 방송을 녹화를 할까요? 자, 지금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전전반측 이런 말을 쓰죠. 몸을 뒤척이면서 잠 못 이루는 그 표현을 이렇게 전전반측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지금 어제입니다. 5월 8일 오후에 한독수, 김문수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에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우리 김문수 후보님, 우리 앞으로 미래의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실 분인데, 이 김문수 후보님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오늘은 제가 투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김문수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지금 앞으로의 이 펼쳐진 이 장면을 하나씩 정리를 해갈까, 그리고 국민들께는 어떤 얘기를 할까, 그리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뭘 할까,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큰 덩어리로 한번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한독수 카드는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유죄를 받고 날아갔을 때 그때 유효한 카드였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돈의 힘에 또 어떤 무언의 어떤 힘에 지금 사법부가 꼬리를 내렸죠. 참 보면 이 대한민국의 이 공부 같지도 않은 공부, 그따위 그 사법시험 봐서 판사, 검사 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겁합니다. 근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모질게 했나 모르겠어요. 자,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파기환송되어서 이제 골로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재판부가 꼬리를 먼저 내려버렸죠.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치장 갔으면 아예 선거에도 못 나왔으면 한독수 카드를 내밀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효과가 없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독수 씨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셨던 과객이다 생각하고 잊어버리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 보수 진영은 김문수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자, 김문수로 똘똘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의 태블릿 조작 사건, 응? 이거 굉장히 큰 사건 아니에요? 아니, 이거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지금 거짓말로 태블릿에다가 막 집어넣어서 그렇게 거짓으로 좀 만들어서 조작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이 박선원과 홍장원 이자들의 메모 조작 사건, 이런 거를 밝혀야죠. 이거 박선원과 홍장원이 얘네들 한 거는요, 제가 진짜 어떻게 하면은 이거 확 뒤집어 엎을지 그 묘책이 있어요. 응? 국정원의 그 내부 구조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거 때려잡는 거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응?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밝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김문수 후보께서, 이게 우리 집 오늘 친근하게 얘기할게. 응? 김문수 후보, 그보다 김문수 아재, 너 기왕이면 이제 성도 빼고 문수 아재 이래 할까요? 그게 좀 친근감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문수 아재가 확실하게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이 박근혜 최순실의 태블릿 조작 사건, 그 다음에
박선원, 홍장원 이자들의 메모 조작 사건, 이런 거를 밝혀내야 돼요. 응?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했던 게 문재인의 USB를 안 밝힌 거 아니야. 김정숙이의 특활비를 안 밝힌 거 아니야. 응? 동해안에서 문재인이가 지시를 내려가지고 북한을 탈출한 4명의 군관들이 우리나라 광개토 대항함에 붙잡혀서 강제로 끌려와서 바로 그 다음날 북한으로 강제 북송됐던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을 못 밝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 북한 범죄 집단의 그 지령과 이 남조선에 있는 이 지하망들에 대해서 그 대남 공작기구가 계속해서 윤석열 탄핵을 갖다가 밀어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런 일까지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북쪽 애들이 지령을 내려서 하는 게 어디죠? 경기 동부연합. 그 경기 동부연합 다음에 뭐가 있죠? 이재명.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과거 북한에 다녀왔을 때 얼큰하게 취해서 벌건 표정을 하고 여성 동무랑 찍은 사진도 있고 하지만 이재명이가 북에 갔을 때 분명히 모종의 일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늘 목사님들이나 신부님, 또 신문사 사장님들, 정치인들 갔을 때 뭐 하죠? 그렇죠. 바로 씨앗 심기 공작, 응? 소위 말해서 남남북녀 짝짓기 공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평양 이론에는 그렇게 해서 남한의 남자들이 가서 뿌려놓은 씨앗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출현하게 된 아이들이 집단 거주하는 데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태블릿, 최순실 태블릿, 이것만 밝히더라도 한동훈이를 때려잡을 수가 있어. 거치장스러운 버르장머리 없는 개 한 마리를 그냥 복날되기 전에 날려보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문수아재 잘 들으소이, 응? 잘 들으시라고. 그러고 SK텔레콤 이게 지금 해킹이 됐잖아요. 이거 대대적으로 부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 SK 같은 경우는 노소영 씨한테 최태원이가 장가를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에 노소영 아버지가 누구야? 노태우 대통령. 덕분에 석유 사업도 그냥 낼로 먹어 제끼고 통신 사업도 낼로 먹었죠. 자, 덕분에 SK가 재벌이 돼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SK가 이 해킹을 당했다는 이건요, 근본적인 이 SK가 친중 기업이에요. 애들도 중국 가서 교육시키고, 응? 그리고 이거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번에 이 SKT 이번에 해킹 사건은요. 그러니까 우리 문수아재 이제 제4 이동통신 만드는 거를 아재가 주장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제4 이동통신 이거 SKT 같은 회사 저거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응? 그리고 최태원이라는 그 사람 너무너무 친중이거든, 이 사람도. 그러니까 미국과 함께 거대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자연스럽게 최태원을 해야지. 응? 거기다가 아니 조강지처 덕분에 통신사도 먹고 석유공사도 먹었는데 조강지처를 버렸어. 이 벌을 좀 받아야지, 이런 거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조강지처가 열받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문수아재는 이번에 SKT를 없애면 없애고 가능한 한 제4 이동통신은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최근에 이재명이가 최태원이 만나서 시덕거리고 또 최민희라는 애는 국회에서 또 최태원이 출석하라고 까대기하고 까불고 뭐 그러죠. 자, 그러면 이재명이는 누구 편일까요? 최태원 편일까요? 아니면 최민희 편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돈 많은 우리 태원이 형아 그쪽이죠. 응? 여자라 그래서 최민희 같이 그야말로 그냥 함부로 자유롭게 생긴 애들을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이는 돈을 좋아하는 자니까 최태원 편이란 말이야. 따라서 우리 문서아재는 SK 유심이 해킹된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때려잡아야 돼요. 자, 어떻게 잡느냐? 우리 대중들의 취향에, 대중들의 관심에 맞게끔 이 SK를 때려잡으려면 당장에 돈으로 다 보상해 준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 문서아재가 먼저 치고 나가셔야 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 생각하겠어? 야, 우리 저 문서아재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한 달에 전화비 많이 내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걸 어떻게 하셨지? 이거를 지금 다 돈으로 보상해 준다고? 좋아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문서아재를 막 환호하고 지지하고 성원할 거예요. 이거 문서아재 꼭 해보셔. 이거 잘 먹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돈으로 좀 한번 가볼까요? 자, 대북송금 있죠? 대북송금. 지금 한 800만 불 갔는데 그 800만 불이 뭐 쌍방을 통해서도 가고 뭐 농업시설을 지어준다고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근사하게 포장해서 갔잖아요. 근데 2년 전에 그 쌍방울의 저 불법 송금이 막 언론에 나오고 할 때 그해 연말에 북한의 통전부, 통일전선부 이게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지금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800만 불이 북으로 갔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주머니 들어온 거는 200만 불도 안 돼. 나머지 600만 불 어디 갔어? 그 배달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첩보망에 의하면 그 통전부, 통일전선부 애들이 한 40여 명이 총살을 당했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법 대북 송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대북 생션, 제한 조치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같은 듣보잡이 말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그냥 대한민국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해가지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쳐버린다고. 그러면 세컨더리 보이콧 치면 어떻게 돼요? 은행 업무 중단, 수출 대금, 수입 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올스톱이야. 외국에 유학 보낸 집에서 애들 뭐 생활비고 뭐 학비고 못 보내요. 자,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원하시겠어? 하루아침에요. 우리나라도 농업국가가 되고 하루아침에 북한 같은 완전히 후진 나라가 된다고. 광명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처럼 흑암의 대한민국이 돼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 문서아재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 이 대북 제재에 걸려서 이 주범들은 말이에요. 다 사형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걸어놓은 북한 생션 아니야. 또 유엔이 해놓은 생션에 걸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타쌍피가 되는 거예요. 문재인과 이재명을 동시에 대북 제재 위반자로 넘겨서 제거할 수가 있는 거지. 문재인이가 그 USB 안에 그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모든 자료,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넣었어요. 하여튼 대한민국을 헌납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 USB 안에. 이걸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의 USB를 들춰내잖아요. 아마 국민들 전부 다 기절하실 거예요. 대항목 개수만 1700개가 넘어. 첫째, 중수로 발전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중수로 발전하게 되면 플루토늄이 나와요. 그 플루토늄 가지고 핵무기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중수로 발전 설비는 없애버리고 북에다가 걸쳐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북한은 핵무기 계속 만들으라는 얘기죠. 우리는 더 이상 못 만들죠. 아무것도 못하죠.
자, 그리고 우리 방위산업체, 우리 뭐 한화 디펜스, 뭐 현대중공업, 뭐 풍산, 뭐 LIG 넥슨 뭐 많잖아요. 이런 회사들의 소스 코드를 다 이북에 넣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넣어서 보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패스워드를 다, 암호를 다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 4월 27일 날 도보달에서 넘겼으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7년이 넘었지. 7년이 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해커들이 우리 방위산업체에 들어와서 해킹을 해서 도둑질을 해갔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대통령 기록물실에 넣어서 보관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삭제를 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져가라. 근데 또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안에 주한미군 관련된 중요 정보 자료가 다 넣어서 북에다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대통령이 된 간첩이라는 책에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증거를 100가지를 적시를 해놨듯이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응? 그런데 국정원에서 그런 걸 조사했어야 되잖아. 근데 그 김규현이라고 하는 그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와서 또 몰몬교도이면서 그러면서 겁이 나서 외교관 중에서 대사짜리 한 번 안 해본 외교부의 쫄보 중에 쫄보 그런 김규현이가 국정원장이 돼서 여기에 대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심지어 부정선거를 2023년도에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 사이 한 2달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수사를 해놓고 거기에 너무너무나 많은 범죄 증거들 위험한 요인들이 있었어요. 100점 만점에 선관위는 100점이라고 아주 호방하게 떠들었는데 막상 확인해 봤더니 31.5점이 나온 거지. 이건 낙제도 아닌 거죠. 완전 개판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국가정보원이 찾아냈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올바르게 고쳐야 되고 국가 방어를 위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대통령 되면 다 밝혀내겠다. 문수아재가 얘기하면 아마 국민들이 엄청나게 호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한테 요즘에 뭐 학생들은 뭐 거부한다 또 이러잖아요. 이전에 했던 의대 정원 정책 완전 백지화한다. 완전 백지화해서 의사 선생님 여러분들 또 의대 다니는 학생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먼저 선점해서 의사 그리고 의사 가족들 친척들을 전부 다 문수아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응? 그리고 과학기술자 있죠? 네? 과학기술자들. 우리나라 보면 뭐 포항공대도 있고 칼스트도 있고 많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런 그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이 지원, R&D, 연구개발 자금 지원하는 거를 교육부 예산이나 과기부 예산 이런 등을 통해서 그냥 대폭 엄청나게 지원해서 초기술 격차를 대한민국이 만들고 전 세계 다른 나라와 어마어마한 격차를 낼 수 있게끔 국가적으로 그 산업을 선도하겠다. 이 얘기를 우리 문수아재가 해주셔야 된다 이거지. 거기다가 지금 중국에다가 지금 풍력 발전 장비를 지금 내후년까지인가 해서 100조를 밀어주겠다. 이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력 발전 다 취소. 그 다음에 태양열 발전 취소뿐만 아니라 또 뭐? 문재인이 5년 동안에 태양열 발전한다고 해먹은 거 있죠? 부정으로 해먹은 거. 그것까지 다 들춰내서 잡아내야죠. 그러면 그냥 전라도에서도 우리 문수아재 그러면서 다 문수아재 표를 갖다가 찍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풍력이든 뭐 태양열이든 이런 거 하지 말고 원자력 발전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료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낮추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문수아재가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응? 이런 얘기만 하면은 야 윤석열보다 헐난데? 우리 문수아재 역시 서울 법대 애들보다는 서울 상대가 훨씬 낫구만. 그동안 이 법돌이들 때문에 나라가 참 답답하고 뒤로 갔는데 야 역시 서울 상대 경영학과 출신이 훨씬 낫네. 이런 생각도 다 하고 실질적으로 그 정책을 펼치면 나라가 얼마나 융성해지겠어. 발전하고. 응? 그러니까 지금 국제관계에서 친미정책, 친일정책 요 두 가지만 빼고 나면 실수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학 분야, 첨단 기술 분야 이런 데서 연구개발비 지원을 해줘야 뭐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문수아재가 내가 그만 팍팍 밀어줄게. 이 얘기를 공약으로 꼭 내걸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전라도 사나이 우리 김상진 우리 상진아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정권 이 색소폰도 불고 멋쟁이 남자 있잖아. 둘 다 전라도 남자들이야. 이렇게 겁나게 멋있는 전라도 남성들을 불러서 어이 정권이 어이 상진이 나가 자네들 국회의원 시켜줄란 게 한번 와. 이런 식의 정말 화끈한 경상도 남자의 뭔가를 좀 보여주시면 엄청나게 붐업이 될 거예요. 자,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따로 있죠. 누굽니까? 대통령 놀이하는 애 하나 있잖아. 성남에서 총각 행세하면서 여배우 그냥 겁탈하고 다니던 놈. 또 검사인 척하고 다니던 애. 술 마시고 음주운전 하던 애. 이런 애 하나 있죠.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전과 오범이 됐는데 이제 대통령이야 이미 대법원장 사법부도 뭐 다 탄핵시켜버리고 겁주고 말이에요. 이런 애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벌써 하여튼 그 건방진 게 차고도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말로 불편함을 일으키고 저놈 새끼 대통령 되면 우리 전부 다 이민 가겠다고 국민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갈수록 나빠지죠. 자, 과거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김대중이 이자의 성씨가 핵대중이라고도 하죠. 물론 가희대중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핵대중이가 북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개발할 의사도 없다. 요딴 식으로 거짓말을 해갖고 오늘날까지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핵무기를 이고 살게끔 만든 장본인 아니야 김대중이.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말입니다. 물론 이인재가 출몰 해서 김영삼이가 이인재를 강제로 출마를 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당시 안기부장 권영해가 뒤에서 백업을 하고 이 짓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회창을 떨어뜨리고 김대중이를 어부지리로 당선을 시켰단 말이야. 어쨌든 그런 비겁한 일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전라도 사람들이 몸을 얼마나 사렸냐면요. 술 마시고 놀면서도 목포의 눈물이란 노래도 못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십니까 혹시? 이런 거를 핵대중이랑 같이 다니던 우리 권노갑 선생이라고 있잖아.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지금 문수영은 앞으로 문수아재 잘 들으세요.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에 문수아재가 후보가 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전가훈이가 됐든 뭐 세이브 코리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런 아스팔트 세력들을 끌어모으셔야 돼. 과거 문재인 5년 동안에 우리 문수아재께서도 아스팔트에서 삭발도 하시고 많은 투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그 주범들 처벌한다고 공약을 내것이면 돼. 그 박용수 같은 자들, 그거 아주 그냥 능지처참을 시켜도 시원치가 않은 인간들 아니야. 또 한동훈이, 이원석이 있다고 애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주범으로 처단한다라고 딱 걸면 그냥 국민들이 와 하고 일어나죠. 응? 그 다음에 개망난이긴 해도 말이야. 이준석이란 놈 있잖아. 이준덕이. 이 준석이 이런 놈도 젊은 총리 시켜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철딱선 없는 이 망아지, 이 술 취한 강아지를 품어 안아야 돼. 왜? 얘가 또 저기 뭐예요? 표가 또 몇 장이 있다고.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몇 장을 끌어모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문수아재. 이거 잘하시면 어떨까? 이낙연 씨한테, 이낙연에게도 실질적인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 안에 있는 반명계가 있잖아요. 그 반명계를 또 끌어안으시면 돼. 거기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문재인이 정말 이가 갈리죠. 그런데 이 판에서는 문재인한테도 사신을 보내시고, 문재인이 추종자들, 김경수 바둑이라든가, 지금 보면은 사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제일 먼저 골로 가는 게 누군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그런데 아니에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문재인과 이해찬을 날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정청래 이런 애들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수아재는 지금 이제 최종 후보가 되실 거 아니에요? 되면 심지어 문재인에게조차도 파발마를 보냈어요.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문재인과 그 일당들도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문수아재가 필승을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한덕수 씨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품이나 성정은 무슨 온화하시고 뭐 점잖으시고 뭐 평생을 고위공직에서만 살아오셨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표리가 부동한 삶을 살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김대중 정권 되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는 전라도가 아니고 서울 사람이라 그랬다가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는 서울 사람이 아니고 전라도 사람이라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살았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절대로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사람이죠.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윤석열 정권 초창기 때 국무총리 하마평에 이제 이 한덕수가 올라오니까 한덕수는 절대로 안 된다. 한덕수 불가론을 김대중 정권 시절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춘추관장을 했던 김기만 기자가 있어. 동아일보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보니까 전라도 전주고등학교 나왔는데 성대 철학과를 나와서 틀림없이 서울대 물리대 시험 받다 떨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균관대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였죠. 2차로 있으면서. 그래서 그 김기만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그 사람이 청와대 안에서 여러 차례 자주 보아왔던 한덕수 불가론 이런 글을 지난번 윤석열 정부 시작할 무렵쯤 해서 그 글을 썼던 모양인데 그 글이 요즘에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어요. 보면은 이거 한번 보시면요. 한덕수라는 사람이 정말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쓰러져서 누워버리고 원하지도 않는데 미리 알아가서 뻗어 있고 좌우지간에 저도 이 국정원에 다니면서 이 김대중 정권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고향이 바뀌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동안 뭐 서울 사람이라 그랬다가 뭐 부산이라 그랬다가 뭐 인천이라 그랬다가
아따 이 사람들은 내가 원래가 고향이 전라도요. 이렇게 자기의 본 출신을 밝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왜? 그게 바로 공직이라고 하는 공무원 사회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뭐밖에 없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다? 천만에. 그럼 뭐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국가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했기 때문에 한덕수는 국무총리도 2번 하고 이러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게시판에 이 김기만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썼다는 이 글을 저희 게시판에도 한번 저도 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와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해야 될 일이 많죠. 많은데 일단 우리 문수아재께서 이 국민들과 이미 친근하신 관계가 있잖아요. 이미 친근하신데 좀 더 국민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냥 무조건 그냥 뭐 돈 퍼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응? SK 같은 것도 아니 국민 여러분 제가 집권하면은 제사 이동통신 만들고요. 그리고 이번 SKT 유심 사건으로 된 거 전부 다 SKT가 돈으로 배상해 주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동안 땅 짓고 헤엄치면서 떼돈 모았던 SK가 좀 혼 좀 나야 되겠죠. 응? 중국하고 저렇게 친하게 저러고 다니는데 손 봐야 됩니다. 예. 자, 국민 여러분, 시간이 늦었는데요. 저희 방송을 늘 이렇게 아끼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